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주야장천 시댁 돈을 빼먹는 동서와 돈은 동서에게 다 주고 받아가기는 저희 부부에게 받아가려고 했던 시모에게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선물했는데요. 물론 남편 놈도 두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혼을 해버렸고요.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알바를 하다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어요. 저희가 결혼을 할 당시 시댁과 친정에선 저희의 결혼에 보탬을 줄 형편이 되지 못했고 저희 역시 가진 것이 없었죠. 그야말로 너무나도 사랑해서 한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고달팠어요. 저희 부부는 힘을 합쳐 아끼고 또 아끼며 열심히 잘 살아냈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 명의로 된 집과 함께 장사가 꽤 잘 되는 음식점을 운영 중이었어요. 그 힘들고 고달팠던 10년이란 세월 동안 양갓집에서 아무 도움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서방님이 결혼을 하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방님과 결혼을 한 여자, 즉 동서는 치과 의사였는데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더욱 본격적으로 시모에게 알랑방귀를 끼어대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우리 둘째 아가 왔니?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어머님 댁 모이는 날이라 진료 빨리 끝냈어요. 아참, 이거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만들어 온 반찬인데 입맛에 맞지 않으시더라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어머나, 그렇지 않아도 환자 때문에 바쁜 애가 언제 이런 걸 또 만들었대? 고맙다 고마워. 잘 먹으마. 누가 보아도 반찬집에서 산 반찬을 통에 담아온 것인데 시모는 큰 감동을 한 사람처럼 동서의 손까지 잡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껏 제가 반찬을 해드릴 때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날 역시 제가 만든 반찬으로 냉장고가 가득 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이런 대접은 처음이라는 듯 동서의 행동에 고마워하더군요. 그것을 시작으로 동서는 시모에게 온갖 방법으로 잘 보이려고 했고 그런 동서에게 푹 빠져버린 시모는 오로지 동서만을 위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죠. 시모는 동서가 어떻게 행동하든 말든 동서에게 푹 빠져 위계질서란 다 무시하고 저만을 부려먹기 일쑤였거든요. 심지어 제가 가게 일을 하다가도 불려가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첫째야, 바쁘니? 점심 장사는 다 끝났지 않아? 네, 이제 슬슬 손님들 빠지는 시간이긴 해요. 이제 손님 빠지면 뒷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집에 좀 잠시 오거라. 네? 지금이요? 그래, 지금 좀 와서 나 점심 좀 차려주려무나. 내가 아침부터 몸이 영 좋지 않아서 아직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 아까 둘째랑도 통화했는데 내 목소리가 좋지 않다면서 조금 있다가 집에 온다고 했으니 너도 좀 와서 우리 먹을 것 좀 차려줘. 온 김에 둘째 얼굴도 보고 겸사겸사 얼마나 좋니? 겸사겸사 누구에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무슨 일만 생기면 겸사겸사 다 좋다며 저를 시댁으로 불러댔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댁에 가곤 했죠. 다른 것도 아니라 매번 몸이 아프다는데 안 간다고 딱 자르기도 곤란하기도 했으니까요. 다정한 시모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동서와 가까워진 시모는 저를 거의 종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저희가 힘든 시절에도 효자이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이런 시모의 행동에도 아무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말해봤자 입 아플 것이 뻔해 굳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잘 참아내던 저도 폭발하고야 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시모의 생신이었어요. 급하게 수술 스케줄이 잡혔다는 동서는 상차림 준비에 쏙 빠져버리고
혼자 독박으로 생신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시집 오기 전부터 혼자 하던 일이라 별 생각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둘씩 마무리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튀김을 하려는데 식용유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심부름 시킬 사람도 없고 이미 너무 지친 터라 그냥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시무와 남편이 튀김을 워낙 좋아해 빼기가 그렇다고요. 하는 수 없이 전 식용유를 사러 잠시 나가게 되었고 식용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에서 내리는 동서를 보게 되었어요. 동서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헛웃음이 나게 가관이더라고요. 나?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니까. 매년 오는 생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야단법석인지 모르겠어. 형님은 꼼짝없이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을 거고 난 수술 있다고 거짓말하고 지금 왔어.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인데 누가 알기나 하겠어? 하여튼 그냥 밖에서 간단하게 밥이나 먹고 헤어지면 되지. 이게 무슨 사서고생인가 몰라.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날 낳아준 부모님도 아닌데 왜 내가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려야 하는지 모르겠더라니까. 응, 그래서 거짓말 좀 했지.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은 그런 잔머리도 없어. 아마 지금쯤 혼이 빠지게 음식 준비하고 있을걸? 하여튼 난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들어가면서 힘든 연기 좀 해야지 뭐.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동서는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낼 작정인지 큰 소리로 통화하며 하하호호거리고 있었고 전 그런 동서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려버렸죠. 동서, 지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어머나, 깜짝이야. 형님, 그게 아니라요. 다 들으셨죠? 동서는 깜짝 놀라며 저를 귀신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까지 더듬으며 어떤 변명을 해야 하나 눈알을 굴리는데 더는 들을 필요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동서가 다급히 붙잡기 시작하더군요. 됐다 됐어. 동서 보니까 물어볼 필요도 들을 말도 없을 것 같네. 아직 해야 할 일 많아서 나 먼저 들어가 볼게. 아니, 형님, 잠시만요. 그게, 죄송해요. 형님만 독박으로 고생시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께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형님도 어머님 성격 잘 아시잖아요. 이 사실 알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인간 취급도 안 해주실 거라고요. 제발요. 네? 동서는 손이 발이 되게 빌며 부탁하기 시작했고 애초에 시모에게 말할 생각도 없었던 저는 이 일을 기회로 만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도 잘 알지. 우리 어머님 보기보다 속도 엄청 좁으신데 한번 괴롭히기 시작하면 온갖 잡일은 다 시키시는 거. 동서 말대로 동서가 방금 한 말 그대로 어머님께 말하면 동서는 앞으로 결혼 생활이 고달파질 거야. 그러니까요, 형님. 같은 며느리끼리 돕고 살아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래? 잘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 동서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 앞으로 잘 부탁해, 동서. 그날 동서는 제 입이 무섭긴 무서웠는지 남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뒷정리까지 혼자 다 하더라고요. 도우려는 저를 한사코 말리면서까지 말이죠. 그렇게 한동안 동서는 제 비위를 맞추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다 지나간 일 이제 와서 다 밝혀봤자 뭐하나 싶어 저도 그냥 없는 일로 생각하며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또다시 시모의 입안에 혀처럼 굴기 시작했고 그런 동서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 싶을 때쯤 동서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동서의 개원 소식이었죠. 동서는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개원을 하게 되었다며 들뜬 목소리로 개원 소식을 알려오더라고요. 서방님이 결혼할 때 시댁에서 보태준 것이 없던 걸로 알고 있던 터라 이번에도 당연하게 대출을 해서 개원을 한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개원 자금의 출처를 알게 된 건
동서의 개원 축하 자리가 마련된 날이었어요. 그날은 가족들을 비롯해 동서의 지인들도 꽤 많이 참석한 날이었어요. 한참을 병원을 둘러보던 전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동서의 지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죠. 지수, 정말 시집 하나는 잘 갔다니까. 시댁에서 지금 사는 집 살 때 돈도 보태주고, 이번에 병원 개원도 시댁에서 도와줬다며? 그 덕에 대출 거의 없이 병원 개원한다고 입이 귀에 걸렸더라. 그러니까 개원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구워 삶았으면 그 큰 돈을 떡하니 내주냔 말이야. 계집애,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가진 애를 쓰더니 결국 병원을 받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지수가 어른들하고 잘하고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시어머니한테 잘한다 싶었더니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니까. 이랬든 저랬든 떡하니 병원 개원하는 것 좀 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힘든 세월을 견뎌낼 때도 저희에게 돈 100원 한 번 준 적 없던 시모였는데 적어도 몇 억이 되는 돈을 턱하니 내놓았다고 하니 속이 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자기 돈이니 어떻게 쓰든 그건 시모 마음이겠죠. 하지만 집안의 온갖 행사와 잡일은 장남인 남편과 맏며느리인 저한테 시킬 땐 언제고, 막상 지원은 차남인 서방님과 놀고 먹는 동서에게 다 해주고 있었다니 진심으로 섭섭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개원 축하 자리도 잊은 채 서둘러 돌아와 버렸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갑자기 사라진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갑자기 사라져서 어딜 갔나 했더니 집에 와 있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들 당신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찾기는 무슨. 그렇게 찾았다는 사람들이 전화 한 통이 없더라. 그나저나 당신 알고 있었어? 서방님 신혼집 구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동선에 병원 개원할 때도 돈 줬다고 하더라. 개원은 거의 어머님 돈으로 한 거라고 하던데, 제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의 반응은 평온 그 자체였어요. 전 직감적으로 남편이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을 눈치챘어요. 그래? 그런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야 어쩌다 보니. 그런데 당신 반응 보니까 당신도 알고 있었던 눈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저의 닭달의 남편은 태연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해서 말한다는 걸 잊었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말을 듣는데 섭섭함이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저희가 가게를 열 당시 아무리 끌어다 모아도 돈이 조금 부족해 시모에게 조금만 도와달라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칼에 그런 돈은 절대 없다며 난색을 보이던 시모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 섭섭함은 곱절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경우야? 당신은 안 섭섭해? 나만 섭섭한 거야? 시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나랑 당신이 다 하는데 돈은 서방님하고 동서가 다 받아간다고? 이 사실이 나만 섭섭한 거야? 당신은 기억도 안 나? 우리 가게 열 때 돈 몇백 없어서 어머님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한 거. 심지어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갚아드린다고도 했었고, 그 전에는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면 드렸지 도와달라고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도 없었어. 그런 우리한테는 고민도 없이 없다고 했던 분이 어머님이라고. 섭섭할 게 뭐가 있어. 엄마 돈을 엄마가 어디에 쓰든 그건 엄마 마음인데.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상한 거 알아? 왜 이렇게 흥분을 한 거야? 당신 혹시 우리 집 돈이라도 노리고 이때껏 맏며느리 노릇한 거야? 왜 이렇게 흥분을 했냐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나? 그리고 당신 집에 내가 노릴 만한 돈이 있는지도 난 몰랐다고. 난 그저 지금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해달라는 것 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 쉬운 거 하나 못 해주고 그저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잖아. 사람인지라 일은 일대로 하고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당했는데 도움은 애먼 사람이 다 받았다고 생각하니 심사가 뒤틀리긴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정말 힘들어 몇백만 원이 필요할 땐 남일 보듯 나몰라라 하던 시모가 동서내외한테는 집 마련하는 것도 도와주고 개원까지 해줬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릴 도와줄 그 큰 돈이 없었을 수도 있다며 애써 생각을 삼켰죠. 그리고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동선에는 도와줬을 수도 있다며 마음을 달랬지만 남편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 어떤 식으로 달래봐도 달래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막말로 시모에게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속상함과 섭섭함을 공감해달라는 것뿐인데 시댁 일엔 그릇 하나 깨졌대도 큰일 났다며 난리를 부리는 사람이 정작 이런 일엔 제 감정 하나 공감해주지 못하니 정말 화가 다 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남편은 여전히 그런 제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저를 그저 돈만 밝히는 속물로 몰아가더군요. 공감, 이해, 그런 게 뭐라고 이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아직 그런 감정이 중요해? 난 사는 게 워낙 힘들어서 그런 감정도 다 무뎌지고 없다 없어. 어찌 되었든 엄마가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도움 달라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재수씨 개원해서 잘 되면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란 말이야. 공감, 이해를 모른다는 사람이 시댁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당신 진짜 이중자 때 대박이다. 당신이랑 나랑 결혼 생활만 10년인데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오늘 처음 알았네?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하던 일을 해버렸고 전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며 거리감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다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내가 누굴 믿고 그 힘든 세월을 이겨냈나 하는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히 시모에 대한 섭섭함에서 시작된 작은 일은 남편이 오로지 시모만을 생각하고 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죠. 저와 남편의 사이가 이렇게 서먹해지는 사이 동서의 치과는 개원하기가 무섭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동서는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치과를 홍보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 실력이 뛰어난 페이닥터를 영입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씁쓸하긴 했지만 쫄딱 망하는 것보단 여러모로 다행인 일이니 좋은 마음으로 동서의 앞날을 응원하며 저 역시 제 가게에 힘쓰고 있었어요. 늘 그러했듯 남 도움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내보자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웠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쯤부터 돈이 계속 빈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딱 맞아떨어지는 달이 적긴 하지만 그 차이액이 크진 않았는데 이쯤부턴 꽤 큰 금액이 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돈 관리는 저보다 훨씬 꼼꼼하고 계산이 바른 남편이 하고 있었던 터라 저는 대충 계산을 했는데도 크게 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전 정기 휴무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 느낌대로 몇 달째 돈이 비고 있었고 전 돈 관리를 하던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여보, 이게 뭐야? 몇 달째 왜 이 큰 금액이 비는 거야? 크게 차이나도 50만 원 넘긴 적이 몇 번 없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비는데? 당신도 알고 있었어? 생각보다 많이 비는 금액에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묻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와는 상반되게 아주 태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거? 우리 집에 좀 줬어. 나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 혼자 번 돈도 아니고 함께 발바닥에 땀이 나게 노력해서 번 돈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것도 몇 달째 주고 있다니요. 심지어 남편의 말투로 미루어 볼 때 단발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앞으로 계속 이 큰 금액을 주겠다는 말로 들리더군요. 뭐? 어머님을 드렸다고? 왜?
아니, 이유 불문하고 이런 일은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이렇게 큰 금액을 계속 주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어차피 줘야 할 돈 당신한테 말해봤자 이렇게 난리밖에 더 피워? 난리를 피우더라도 당연히 상의는 했어야지.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뭐야? 그저 열심히 일해주는 식당 아줌마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를 해? 내가 당신이 이럴까봐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부모한테 잘하는 게 이렇게까지 난리를 부릴 일이야? 우리 엄마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재수씨 도와줬다고 하더라. 그런데 재수씨 병원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대출금 갚아줄 여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형편되는 내가 도와드려야지.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의 병원엔 이미 2달 예약이 다 찼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심오한 남편은 동서한테 감쪽같이 속아 M1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선의 병원이 힘들어? 참나. 그렇게 큰 돈을 내줄 거면 제대로 알아보기나 했어야지. 동선의 병원 지금 예약이 1달 넘게 밀려 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다 속고 있다 이 말이야. 환자가 많다고 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쓸 일이 많겠지. 설마 재수 씨가 돈이 있으면서 엄마를 모른 척 하는 거겠어? 아, 됐어. 그냥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도와드리자. 당신 기억 안 나? 어머님이 우리한테 도와달라 안 하는 게 어디냐고 한 말.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님이 누굴 도와주든 상관하지 말자고 하더니 지금은 형편되는 사람이 도와주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님이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하물며 지금 그 돈도 어머님을 위해 쓴 돈도 아니잖아. 그 돈 다 동서한테 투자한 돈이고 당신이 그렇게 계속 대출금 갚아주면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동서 개원시켜준 거밖에 더 돼? 그렇게 되면 뭐가 또 어때서 이러는 거야. 가족끼리 힘들 때 좀 도와주면 되는 거지. 당신 이렇게 돈 하는 여자였어? 정말 실망이다. 나야말로 실망이야. 돈을 쓸어다 모으면서 어머님한테 돈 갚으려고 하니 아까워서 거짓말하는 동서나 투자란 투자는 동서한테 다 하고 돈은 당신한테 갚으라는 어머님이나 그걸 또 고지 곧대로 믿고 호구질이나 하는 당신이나 다 실망스럽다고.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준다고? 우리 힘들 때는? 우리 힘들 때는 다들 아는 척도 안 했어. 난 절대 싫어. 절대 싫으니까 동서 때문에 생긴 빚은 동서한테 다 갚으라고 해.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했고 전 도무지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동선의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병원에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었는데 진료 중인 동서를 기다리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어 동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형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이왕 올 거면 좀 제대로 차려입고 오시지. 여기 일하는 간호사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제 지위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동서는 살만한가 봐. 차림새 신경 쓸 틈도 있고 말이야. 난 동서가 개원 때문에 어머님이 진빚 갚느라 허리가 휘어서 차림새를 신경 쓸 틈이 없어서 말이야. 한껏 비꼬는 제 말에 동서는 난색을 보이며 시키지도 않은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보기에만 이렇지 돈은 되지도 않아요. 다 돈 안 되는 환자들이라서 직원들 월급도 겨우겨우 주고 있다고요. 난 다 모르겠고 앞으로 동서 때문에 진 빚은 동서가 갚아. 우리는 해야 할 도리는 차고 넘치게 했으니까 이제부턴 동서가 알아서 하라고.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대출금 갚을 돈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그걸 왜 제가 갚아야 해요? 다 어머님 명의 낸 빚인데 왜 제가 갚아야 하냐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 동서 병원 개원하느라 진 빚이니 당연히 동서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난 앞으로 땡전 한 푼 보태는 일 없을 거라 분명히 말했다. 어머님 길바닥에 앉게 돼서 동서가 모시고 살 거 아니면 대출금 잘 갚아드려. 동서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지만 전 제 할 말을 다 하고
점심 장사를 하러 가게로 돌아와 버렸어요. 동서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모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직 점심 장사가 끝나지 않은 터라 가게 안에 손님이 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그 귀한 병원에 가서 그 난리를 부려댄 게야? 네가 감히 거기에 가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넌 생각이 글러먹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날 돕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말을 해대고 다니냔 말이야? 시모는 난동에 가까울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되자 더는 물러서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그게 왜 아들 돈만 되나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일하는 건 보이지도 않으세요? 남편이 어머님 준 돈, 그거 남편 혼자 번 돈 아니고 지금 보고 있다시피 저도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아들 돈이 아니라 부부의 돈이고 그 돈을 쓰려거든 제 허락도 필요하다 이 말이라고요. 뭐야?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네 허락까지 맞고 받아가란 이 말이니? 당연하죠. 그 돈은 제 돈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동서한테 투자한다고 생긴 빚은 병원에 환자가 넘쳐나는 동서한테나 갚으라고 하라고요. 벼랑간 시모는 저에게 손을 올려버렸고 저 역시 그 순간 눈이 뒤집혀버려 시모의 손을 잡아 끌며 가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 이거 못 놔? 놔! 놓으라고! 저는 할 만큼 했고 더는 해드릴 것도 없으니 다신 찾아오지도 마세요. 시모를 쫓아버리고 가게 문을 닫아버렸고 제가 당할 땐 미동도 없던 남편은 시모가 내쫓기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찢어지는지 그 길로 시모를 따라 가게를 나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상 10년의 세월을 끝낼 시기가 왔음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사랑했지만 전 더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며 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마움조차도 모르는 저런 인간들에게 제가 뼈 빠져라 번 돈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장사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저 혼자 가게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당신 지금처럼 계속 어머님 빚 갚아줄 거야? 내가 반대한다고 해도?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잠시 들어 힐끗 보고는 이내 술잔을 기울이며 당연하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나 아니면 우리 엄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당신이 반대해도 나는 도울 거야. 그나마 있던 신랄 같은 기대도 사라지고 전 확고해진 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러면 알겠어. 당신이 당신 부모 돕겠다는 걸 내가 말릴 수는 없고 그냥 나랑 이혼을 해. 그리고 당신 집 마음껏 도우면서 살아. 뭐? 당신 지금 이혼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런 우리가 엄마 좀 돕는 게 이혼할 사유가 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싫어. 어머님이 정말 순수하게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면 나 도울 수 있어. 그냥 돕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머님 도와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람도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돈을 갚아야 하냐 이거야. 당신 이렇게까지 속물이었어? 어떻게 돈 때문에 10년을 같이 산 나한테 감히 이혼하자는 말까지 할 수가 있어? 내가 단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처음엔 돈이었지. 그런데 난 지금 당신한테도 실망이 커. 솔직히 말하면 시댁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당신 보면서 오만정이 떨어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 난 더는 이 결혼에 미련 없어. 이미 전 남편에 대한 사랑보다
제 삶에 대한 불쌍한 감정이 더 컸고 이혼을 해도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더욱 단호하게 이혼을 말하게 되었어요. 없이 살다가 돈 좀 만지다 보니까 아주 미쳤구나. 그래서 돈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 이혼하자. 그까짓 이혼해도 나도 아쉬울 거 하나 없어. 이거 왜 이래?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산 정리해서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고 찢어지자. 그래도 10년 산 정이 있는데 시끄럽고 구질구질하게 끝내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그래, 바라던 바야. 1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저와 남편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게를 비롯해 모든 재산은 정리해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고 저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 전 남편은 저에게 본인이 전 시댁의 식구들한테 말할 테니 한동안은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 굳이 그 사람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모든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시작했죠.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제 예상보다 많이 미련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미련 때문에 전 남편과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기엔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킬 앞날이 뻔했고 무엇보다 시댁을 향한 전 남편의 무조건적인 태도에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마음 굳건히 먹고 제 앞날만을 보며 살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저는 다른 동네에서 새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레시피는 제 머릿속에 다 있었던 터라 점점 파리만 날린다는 전 남편의 가게와는 달리 제 가게는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점점 더 장사가 잘 되어가고 있었죠. 점점 가게가 바빠지자 혼자로선 감당이 안 되었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남동생까지 불러 홀을 맡기고 전 주방 일을 보곤 했어요. 그렇게 전 이혼에 대한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새 출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에 짐을 든 전 시모와 함께 동서까지 가게로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찾아왔나 싶어 쳐다보고 있으니 동서가 한숨을 푹 내쉬며 입을 열더군요. 아, 어머님 집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돈이 없다고 그리도 오는 소리를 해대신 건지. 어쨌든 형님네가 대출금 안 갚아줘서 이렇게 된 거니까 형님이 책임지세요. 보아하니 돈방석에 앉으신 것 같으니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사시든지 아니면 집을 마련해 주시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내가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을 모셔야 해? 이 집 효자 장남은 어쩌고 나한테 왔냐고. 형님,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요. 아주버님이 맡고 계신 1호점은 망하기 직전이고 형님이 맡고 있는 2호점은 초대박이 났으니 당연히 이리로 어머님을 모시고 왔죠. 파리만 날리는 가게에 가서 어머님 모시란 말을 어떻게 해요? 어찌되었든 형님이 맏며느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다시 데리고 가. 아, 나도 모른다고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아요? 내가 맏며느리도 아니고 형님이 계시는데. 들어보니 전 남편은 그때까지도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가게 1호점은 전 남편이 2호점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전 남편의 가게가 망해가자 전 시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빚 독촉에 시달리던 전 시모는 결국 경매로 집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만 보아하니 치과는 계속 잘 되는 듯한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 걸 보니 동서는 시모를 도울 생각은커녕 모실 생각조차 없어 보이더군요. 즉 금전적인 도움만 받고 더 줄 것 없는 시모를 저에게 버리겠다는 거죠. 귀찮은 짐짝 떠넘기듯 저에게 데려가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인간이 맞나 싶더군요. 심지어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먼저 가게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전 그 즉시 시모를 데리고 치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제가 당한 그대로 난동을 피워버렸어요. 동서는 붉어진 얼굴로 득달같이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병원이라고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왜? 네가 우리 가게 와서 난동 부리는 건 되고 내가 네 병원 와서 이러는 건 안 돼? 무슨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다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원이랑 식당이랑 같은 줄 알아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또 왜 모시고 온 거예요? 당장 어머님 데리고 나가라고요. 그 순간 두 며느리한테 버림받았단 사실 때문에 고달픈 시모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런 꼴이나 보려고 이 나이까지 살았나. 이렇게 살아 뭐해. 그냥 확 접신물에 코 박고 영감이나 따라가야지. 곡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서의 얼굴이 썩어가고 있었죠. 저는 손에 든 짐을 던져주며 말했죠. 수억 들인 이 병원이나 나한테 전부인 내 가게나 소중하긴 매한가지야. 그리고 너한테나 어머님이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어. 그런데 왜 내가 맏며느리고 왜 내가 이 아줌마를 모셔야 해? 이제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고 보아하니 환자도 여전히 많아 돈방석은 네가 앉았을 것 같은데 네가 모셔. 제 말에 전 시모와 동서는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고 전 병원 가득 앉아있는 환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줬어요. 이 병원도 애초에 여기 있는 네 시어머니 돈으로 개원해놓고 이렇게 환자도 많으면서 돈 없다고 빡빡 우겨대면서 대출금을 안 갚아줘서 집까지 날려먹게 만든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허울 좋은 치과 의사라고 하니 저도 참 기가 다 차네요. 제 말에 순서를 기다리던 환자들이 일제히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동연배의 어르신들은 동서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욕을 하시더군요. 실시간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참 볼만하더라고요. 당장 그만하고 나가? 조용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했어. 이거 왜 이래? 나도 바쁜 몸이라고. 내가 혹시나 해서 미리 경고하는데 다시 한번 내 가게로 찾아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또 하면 그땐 나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농담 아니고 진담이니까 잘 새겨 들으라고. 찾아오라고 해도 안 갈 테니 제발 이제 좀 가라고요.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거 놔. 간다고 했잖아. 어쨌든 네 어머님은 네가 알아서 하고 앞으로 살면서 마주치지도 말자. 내 말 잘 기억하고 네가 한 말을 지켜. 알겠어? 그렇게 전 가게로 돌아와 버렸고 이젠 정말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다름 아닌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여보는 무슨? 우리 이혼한 사이인 거 잊었어?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그게 당신도 들었나 모르겠는데 내 동생도 결국 이혼했어. 알고 보니 당신 말대로 재수씨가 아주 못쓸 인간이었더라고. 돈은 돈대로 벌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돈 갚기가 싫어서 없는 척하면서 우리 엄마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했던 거였어.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한테 찾아가기까지 했다면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당신 목까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 물론 내 동생도 한 소리 했고 말이야. 도저히 그런 여자랑 살 수 없다면서 이혼도 했고 병원 개원할 때 도와준 돈도 재판까지 해서 다 받아내게 됐어. 잘 됐지? 묻지도 않은 말을 한참을 떠들어대던 전 남편은 제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랑이나 하려고 전화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가게도 내 마음처럼 돌아가지도 않고 집에 가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가게에 파리만 날려서 마음이 힘든 것보다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서 오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정말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하소연이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이제 와서 이런 우는 소리를 해대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당신답지 않게 빙빙 돌리지 말고 용건이나 빨리 하고 전화 끊어. 그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나 아무래도 당신 없이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당신이 있었기에 이 정도로 살았던 건데 그걸 너무 늦게야 깨달았어. 넌 당신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줘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나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 당신이 틀린 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당신을 대했던 것 같아. 만약 당신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남은 삶은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응? 기어코 전 남편의 입에선 재결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대충 예상을 했던 전 놀랍지도 않더군요. 그저 이렇게까지 뻔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울 뿐이었죠. 당신이 후회한다고 돌아오라고 하면 내가 10년 세월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난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서 당신을 지웠어. 내가 만약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었다면 동서가 당신 엄마 데리고 우리 가게로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당신 엄마를 동서 병원에 다시 데려다 놨을까? 당신은 그때도 날 몰랐지만 여전히 날 잘 모른다.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10년 세월을 그 갖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산 내가 바보 멍청인 거지. 여보, 내가 다 미안해. 앞으로는 나보다 당신을 더 생각하면서 살게. 엄마 돕는 것도 당신이 싫다고 하면 절대 안 할 거고, 당신이 돈 관리도 다 해도 좋아. 난 당신이 주는 돈만 쓰면서 살아도 좋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받아줘. 잘 들어.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 다시 부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재결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결합하자는 그딴 개소리는 제발 꺼내지도 마. 당장 재결합할 결심이 서지 않으면 그냥 곁에 두고 지켜봐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 살림을 합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날 직원으로라도 써줘. 들어보니 당신 가게 엄청나게 바쁘다고 하던데 일손 부족할 거 아니야. 그렇게 곁에 두고 지켜보면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당신도 알 수 있을 거야. 도대체 내 말을 어디로 듣고 있는 거야? 글쎄,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 뭘 더 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 말에는 당신이랑 재결합하기 싫다는 건 물론이고 당신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사연팔이를 하는 이 순간에도 당신한테 일말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당신 살 길은 당신이 알아서 찾아. 우리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인데 나한테 2번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여보. 다급하게 저를 불러댔지만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다음날 바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 후 들리는 소문엔 이혼한 동서는 환자 많은 병원만 믿고 대출을 내서 전 시모에게 돈을 돌려줬는데 계획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동네 치과 특성상 주로 60대 이상이 자주 가는 치과였는데 이미 동서의 만행에 대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폐륜녀가 하는 병원이란 딱지가 앉아버렸고 그렇게 예약 잡기가 힘들던 치과는 줄줄이 예약 취소는 물론이고 신규 환자의 발길도 끊겨버린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아마 병원 문 닫는 것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전 남편 역시 상황은 좋지 않은 듯 했어요. 저와 같이 장사했던 가게는 이미 망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나마 전 시모가 돌려받은 돈을 잘 지켰다면 먹고 살만은 했을 텐데 전 남편은 겨우 돌려받은 그 돈으로 저처럼 새로운 가게에 다시 도전했다 하더군요. 전처도 했는데 자긴 못할까 싶었겠죠. 그런데 그 인간이 착각한 게 있어요. 예전에 함께 장사했던 가게는 돈 관리만 자신이 했을 뿐
음식 레시피 개발부터 식자재 관리, 손님 응대, 그 모든 걸 제가 도맡아 했거든요. 대충 제 옆에서 눈동냥 한 걸로 또 장사가 대박이 날 줄 알았던 거죠. 자영업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쵸?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도전한 가게는 2달 만에 망했고 돈을 날리는 건 역시 시간 문제였죠. 그러게 진작 제 말을 좀 잘 듣고 저와 잘 살았다면 저런 식으로 깡통 차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네요. 그 후 전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저희 식당 메뉴 중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밀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게 되어 여러 시도들을 해보느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가게는 어느새 2호점까지 생기게 되었고 2호점은 남동생이 맡아 하고 있어요. 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떤 날은 1호점 하루 매출을 넘기는 날도 있다니까요. 제 동생이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일이 너무 바빠 만나는 사람은 없지만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연애를 할 생각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혼을 후회한 적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지금은 제 생활과 제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행복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